안녕하세요, 세주TV 김주현 세무사입니다. 미술품 시장이 요즘 굉장히 핫하고 있는데 저도 최근에서야 미술품 시장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되었고, 처음에는 작가님들에 대한 이러한 세무 처리에 대한 부분들에 관심이 있다가 조금 더 이제 깊게 들여다보니 미술품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도움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드릴 내용은 현재 국내 시장에서 옥션이라든지 여러 기관들을 통해서 경매가 되고 있는 미술품에 대한 소식을 잠깐 전해드리고, 과연 가장 궁금해 하시는 건 저희가 미술품을 사고 팔 때 세금이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많이 궁금해 하실 겁니다. 해당되는 내용 또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 예술품 이런 거에 조예가 깊으세요? 없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저희 누나랑 유럽 여행을 간 적이 있는데, 누나가 루브르 박물관에서 저를 어떤 그림 앞에 앉혀놓고 계속 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왜 봐야 되나, 내가 이걸 왜 보고 있어야 되나,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내가 남의 나라 박물관에 와서 이렇게 있는 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미술품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그래서 혹여나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틀린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감안하고 들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제가 본 기사 먼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현재 상반기에 굉장히 많은 옥션들에서 많은 미술품들이 판매가 되었습니다. 단연 그 1위는 우리나라 작가 중에서는 이우환 작가라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께서 여기 배경화면에 나갈 수도 있습니다. 네, 여러 그림들 중에 여러분들이 보신 그림도 있을 거고, 이분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미술 시장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관심들이 높아지셨어요. 실제로 미술품을 사고 파는 거래들도 굉장히 많이 생기고, 또 실제 전 세계에서 유명한 아트 페어들이 최근에는 가장 상반기에는 부산에서 한번 열렸었고요, 올해 10월, 11월에는 코엑스에서 또 한번 개최가 됩니다. 원래는 홍콩이나 중국에서 굉장히 많은 미술품들이 거래가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많은 미술품 시장이 커지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최근에 아마 이 기사는 보셨을 거예요. 현우진 강사님께서 호박 그림을 이렇게 사셨다 라는, 그분이 바로 쿠사마 야오이라는 일본 작가분이십니다. 그분의 작품을 현우진 강사님께서 다 모으시는 걸로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미술품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실제 이 미술품을 구입을 해서 내가 이렇게 보고 즐기는 이러한 용도도 있지만, 재테크의 수단으로도 요즘 굉장히 많이 뜨고 있는 상품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쿠사마 야오이 이런 분들의 그림은 최근래 사이에도 계속 가격이 너무너무 뛰고 있어요. 네, 미술품 같은 경우는 처음 구입을 하시게 되면 5년 동안 재판매를 못하게 하는 이러한 규정들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 하실 거예요. 돈 많은 분들이 왜 미술품에 투자를 할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실제로 우리나라 미술 시장은 OECD 국가 중에서 굉장히 낮은 시장입니다. 나라의 규모 경제가 커짐에 따라서 미술품 시장 또한 커지는 게 맞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에 비해서 미술품 시장이 굉장히 규모가 작아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많은 성장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시장이다 라고 보고 있죠. 반면에 또 일각에서는 그래도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러한 미술품에 대한 역사나 이런 게 짧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국내 작가에 대해서는 조심해야 되지 않냐 라고 하시지만, 앞서 설명드린 김한규 작가님이나 이완 작가님을 보면 저는 또 그건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산가분들이 구입을 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재테크 수단으로서 보면은 세금을 굉장히 조금 받게 되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부동산 혹은 주식, 다른 여러 가지 재테크를 하시게 되면은 항상 세금이 뒤따라 붙게 되어 있습니다. 작게는 양도세는 몇십 프로까지 내야 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60, 70%까지 세금을 내야 된다라는 기사를 보셨을 정도로 양도세율은 굉장히 높지만, 미술품 같은 경우에는 세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이 포인트가 많은 자산가 분들이 미술품에 투자를 하는 이유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설명드리면, 일반적으로 6천만 원 미만의 미술품을 거래를 하게 되면 세금이 아예 없습니다. 6천만 원 이상의 그림을 거래를 하신다라고 하더라도 실제 그 작가분이 살아서 작품 활동을 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면 세금이 없습니다. 반면에 외국 작가분이거나 혹은 생존해 계시지 않는 작가님들의 작품을 우리가 거래를 하게 되면 실제 80%나 90%를 필요경비로 인정을 받고요, 해당하는 부분에서 20% 정도만 세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내가 내는 세금은 2% 혹은 4% 정도밖에 내지 않아요, 전체 양도가액에. 그러다 보니까 요즘 이제 자산가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재테크 수단이 뭐냐면, 자녀분들한테 증여를 하셔서 미술품을 사시는 게 굉장히 유행입니다. 나중에 이 미술품이 올라가는 값어치에 대해서는 세금이 거의 없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부동산이나 혹은 금융상품을 증여를 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세후에 많은 돈을 증여할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게 미술품이라고 합니다. 단순히 저희가 재테크 수단으로서의 미술품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까다로우실 거예요. 저도 아직 미술품을 잘 모르고 전공을 하지 않은 사람이다 보니까 많은 막 좋은 그림들을 막 보죠.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기 앞에 조명이 하나 있는데 그냥 여기다가 파란색을 칠한 것 같은데 이게 몇백억이래요. 그래서 제가 이거 어떻게 내가 이걸 확인할 수 있지? 가 굉장히 고민인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 미술품이라는 거는 전문가의 꼭 도움을 받으셔야 되더라고요. 작가분들에 대해서도 많이 사전 조사도 해보셔야 되고, 실제 이 작가분들이 가지고 있는 혹은 앞으로의 작품의 방향성이나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경험을 해보시고 결정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저한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단순히 우리가 세금적인 측면에서 미술품이라는 게 재테크 수단으로 좋기는 하지만 결국 올라가야 될 주식을 사야 되는 것처럼 올라가야 되는 미술품을 사셔야 됩니다.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윈도우 배경화면을 처음 그리시거나 찍으신 그분은 평생 수백억의 돈을 벌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걸 찍을 때 수백억의 돈을 벌 거라고 예상을 했었을까요? 몰랐을 겁니다. 제가 최근에 어떠한 포럼에 참석을 했었는데 중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산수화를 그리시는 작가분 작품이 800억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똑같은 생각을 했죠.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 게다가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니까 더 모르고 처음 들어보는 작가인데, 그래서 내가 더욱더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더욱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도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서 미술품 시장 또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게 되면 또 다른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